그래서 민태구랑 협상을 하게 되는 인물이죠. 그렇죠. 네. 최고의 협상가이면서 민태구가 지목하는 협상가. 그렇다면 이제 민태구에 대해서 더 궁금해졌어요. 현빈 씨, 민태구는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 하치윤이라는 협상가를 지목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 경찰청 그 외사과 블랙리스트의 상위의 조직에 있는 국제 범죄 조직의 무기 밀매업자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는 용병 생활을 했던, 그래서 해외에서 여러 전투를 이렇게 휩쓸고 다녔던 용병 출신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경찰과 기자를 태국에서 인질로 잡고, 그리고 하채윤이라는 협상가를 불러다 놓고 이제 대결을 하는 그런 인물이죠. 지금 어쩜 이렇게 여유 있고 편안하게 위험한 역할을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저께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고 이제 현빈 씨가 댓글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현빈 씨가 인질범이면 잡히겠다 라는 댓글이 정말 많았고, 손예진 씨와 협상은 내가 하겠다라는 팬들도 정말 많았어요. 댓글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라면서, 자, 이렇게 팽팽한 대치 상황을 만들고 두 분을 협상가와 인질범으로 지목한 사람은 사실 따로 있죠. 그분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의 이종석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독님이 무대 위로 네, 그러고 계십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협상의 연출을 맡은 이종석입니다. 날씨 더운데 이렇게 오셔서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날씨가 더운 것도 사실이지만 땀은 지금 감독님 제일 많이 흘리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첫 공식 석상인데요, 감독님. 이렇게 데뷔작의 멋진 배우분들과 함께하게 되셨어요. 예, 제가 듣기로는 1순위로 희망한 배우분들과 모두 함께하게 됐다고. 캐스팅 1순위. 기분이 어떠십니까? 근데 제가 원래 조금 인복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그 좋은 배우분들도 그렇지만 최고의 스태프들까지 같이 함께 돼서 정말 큰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나리오를 쓸 때 이제 보통 쓰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서 쓰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현빈이랑 손예진이랑 배우를 머릿속에 넣고서 전 썼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시나리오를 좋게 봐주시고 그냥 같이 캐릭터 얘기하고 그리고 싶고 나가고 싶은 방향이 비슷해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가 이 협상을 선택한 이유가 시나리오의 힘, 그리고 굉장히 끌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흥미로웠다. 자, 좋습니다. 이제 완벽한 조합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협상의 키워드를 보면서 자세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최초의 만남입니다. 아, 진짜 협상이라는 작품은 진짜 세 분 모두에게 의미가 있을 텐데, 그 두 분의 지금 표정을 보면 진짜 최초의 만남이 맞나 할 정도로, 예, 굉장히 강한 케미가 느껴지는데, 왠지 두 분이 잘 어울려서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처음 만나셨죠? 그렇죠? 두 분 다 연기 경력이 상당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만나셨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두 분이 만나면 왠지 정말 멜로라든지 로맨스 이런 거를 예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번 작품은 1대1 강력한 대결입니다. 그야말로. 손예진 씨, 그동안 뭐 소지섭 씨, 박해일 씨, 설경구 씨, 정우성 씨, 김남길 씨 등등 정말 많은 남자 배우분들과 그 협업을 하셨는데, 호흡을 맞추셨는데 이번 현빈 씨는 어땠나요?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셨는데. 네, 저희가 이번 촬영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원 촬영이라는 기법으로 촬영을 해서 사실 많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호흡을 맞추면서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모니터를 보면서 호흡을 맞췄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촬영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동갑이면서 데뷔 시기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어떤 동질 의식이 나만 있었나요?
반드시 있었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모니터로만 서로 호흡을 맞춤에도 불구하고 아 되게 잘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좋았어요. 그동안 진짜 그 대한민국의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함께 이끄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처음 만났지만 동지애 같은 게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현빈 씨와 함께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이 시나리오를 읽고 사실 현빈 씨가 이 이야기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놀라웠던 건 이제까지 보여졌던 현빈이란 배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 너무 많이 달라서 그래서 아, 되게 멋있다 이 배역을 과감하게 도전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 이 시나리오 선택함에 있어서도 현빈 씨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결정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네. 결정 요소 중에. 그리고 우리 현빈 씨 같은 경우는 최근 작품에서 공주에서는 유해진 씨, 꾼에서는 유지태 씨와 박성웅 씨와 이렇게 함께 호흡을 맞추셨는데 이번 협상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 우리 손예진 씨와 호흡을 맞추셨어요. 어떠셨나요? 그 선배님들 못지않게 든든했었죠. 예. 왜냐면 뭐 예진 씨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원 생중계로 촬영을 하면서 이제 어렵고 또 생소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다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보면서 연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눈으로 저는 많은 연기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눈빛이 되게 좋은 배우분이셔서. 근데 그 긴장감과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런 섬세한 연기들을 너무 자유자재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정도로 느꼈어서 저는 너무 좋았었어요. 사실 진짜 두 분은 눈으로 연기하는 대표 배우분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두 분이 그동안 이 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짜 눈물을 만들고 그랬습니까? 그동안 눈 그건 잘 고생했다고 모르겠네요. 서로 아이 컨택 한번 약간은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서로 눈으로 아 정말 눈으로 말하는 배우 두 분 이번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감독님도 이번이 첫 작품이시죠? 네, 네. 어떠셨나요? 첫 작품? 대한민국의 수많은 감독 지망생들처럼 저도 되게 절실하고 배고프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네, 진짜 너무나 진솔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초의 캐릭터입니다. 두 분이 또 최초로 만나셨는데 이번에 맡으신 역할들이 최초의 캐릭터예요. 지금 스크린에 보시면 이 두 분께서 전작들에서 또 얼마나 다양한 역할들을 소화하셨는지가 쫙 역할로 나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캐릭터 소화력이 정말 남다른 두 분이신데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현빈 씨. 네. 사실 현빈 씨 모습에 너무 놀랐거든요. 네. 예. 현빈 씨는 최초 악역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 현빈 씨의 같은데요. 필모를 네. 보면 악역이 떠오르진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사기꾼을 속이는 사기꾼 역할은 했지만 네. 악역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엄청난 그냥 악역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악역을 맡으셨어요. 네. 이 눈으로. 사실 지금까지의 현빈 씨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잘생김, 젠틀함, 멋있음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이번에는 아까 영상 보셨지만 욕도 네. 굉장히 찰지게 하시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주시는데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되려 본인은. 오히려 지금 요즘 이렇게 영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초 악역 뭐 이런 타이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보다는 민태구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복합적인 복잡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데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악역에 대한 어떤 전형성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었고 그거에 대한 방식과 표현 방법들을 찾아가는 데에서 시간을 할애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좀 세야 되는 거를 오히려 또 반대로 조금 더 그냥 툭툭 던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긋나긋 느긋느긋하게 또 표현한 점들도 있고 그런 다른 방식들의 표현 방법들을 좀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 민태구라는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도 하셨겠지만 대화를 정말 많이 하셨겠네요. 네, 감독님과. 많이 했었어요. 뭐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초반에 또 이 작품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예진 씨랑 만났을 때도 대본에 대해서 이렇게 세 명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시간을 할애했었어요. 정말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손예진 씨는 사실 그동안 해적, 바다로 간 산적, 덕혜 옹주, 지금 만나러 갑니다 등등 정말 매 작품마다 완벽한 이 캐릭터 몰입감을 선사해 주셨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또 최초로 경찰 역할을 맡으신 거죠? 네. 예, 그것도 협상가. 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나요? 손예진 씨는 이 역할 맡으시면서? 네, 처음으로 그 경찰이라는 역을 맡았고 또 그 협상가라고 했을 때 의례적으로 뭔가 어떤 그 상황에 투입된 굉장히 냉철하고 이지적이고 뭔가 강한 모습의 협상가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하채윤이란 인물이 그런 강인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그리고 직업적으로 굉장히 사명감과 책임감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민택으로부터 지목을 받으면서 인지를 구출해야만 한 거잖아요. 그것이 하채윤이 직업인으로서의 경찰로서의 사명감으로 인지를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이전에 그 하채윤이란 인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이 되게 넘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애가 많은 그런 캐릭터로서 영화가 진행되면서 하채윤이란 인물이 경찰로서의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사명감과 하채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감정 변화들 이런 것들을 영화가 점점 긴박하게 진행되면서 관객분들이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지금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두 분이 이 민태구와 하채윤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대화를 나눴는지가 지금 이 제작 보고의 짧은 대답에서 다 느껴지네요, 정말.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손예진 씨의 첫 경찰 연기 그리고 현빈 씨의 첫 악역 연기를 볼 수 있는 협상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도 또 최초입니다. 최초의 소재. 자, 감독님, 한국 영화 최초로 협상이라는 소재로 영화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협상이라는 소재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제가 첫 영화로 뭘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할 때 이제 범죄 스릴러나 아니면 무슨 액션 쪽에 관심이 많았던 건 사실인데 그런 것보다도 약간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거에 대한 갈증, 이 새로운 소재에 대한 갈증. 이게 그 영화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디서 본 듯하고 다 비슷비슷한 그런 느낌들이 많아서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떠오른 게 이제 협상이라는 소재였습니다. 사실 이 감독님의 갈증이 어떻게 보면 이 관객들의 갈증이거든요. 좀 새로운 것을 보고 싶은 갈증을 이번에 해소시켜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그렇다면 이 협상 촬영하시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뭘까요?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한정된 공간이랑 제한된 시간 안에서 어떻게 긴장감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간이 바뀌고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런 긴장감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그 정해진 공간 안에서 어떻게 그걸 끌어낼 수 있을까가 그리고 그 끌어낸 긴장감을 어떻게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가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계속 저희는 그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 첫 번째 고민이었던 거고 두 번째는 그 전형적이지 않은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질범 민태구와 그리고 인질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우직한 협상관 이제 하채윤인데 되게 입체적이면서도 좀 현실적인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같이 모여서 얘기 많이 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술도 많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그 얘기는 협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어쨌든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데 이제 두 배우분들이 너무 잘 받아주시고 같이 얘기해 주셔서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야말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역할에 대해서 대단합니다, 정말. 자, 전형적이지 않은 것이 이 협상의 포인트라는 생각이 이제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들고요. 요즘 진짜 여기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저희가 랜선 생활에 익숙한데 두 분이 그야말로 최고의 랜선 케미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현실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원 촬영은 처음이셨나요? 두 분 어떠셨나요? 네, 처음이죠.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좀 낯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보통 연기를 배우들끼리 할 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마주보고 어떨 때는 숨소리도 들을 수 있고 되게 정말 미세한 좋으네요. 마주보니까. 미세한 이렇게 움직임도 조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안 되고 인이어로만 통해서 상대방의 연기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작은 모니터로 또 모든 행동들과 감정들 그리고 어떤 것들 많은 것들을 또 이제 찾아내야 되니까 그 점이 처음엔 낯설었는데 저희 이 작품에서는 그러니까 찍다 보니까 점점 더 느꼈던 건데 이 작품에는 훨씬 더 맞고 잘 선택이 된 촬영 방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상황에서의 진짜 최고의 선택인데 우리 손예진 씨는 어떠셨나요? 이런 촬영 처음이셨죠? 네, 저도 처음이었고 처음에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첫 촬영을 앞두고 이렇게 특히 이원 촬영으로 저희가 첫 촬영을 해야 되니까 되게 긴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현빈 씨와 이렇게 상대 배우와 함께 첫 호흡을 맞추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모니터로 이제 현빈 씨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가 봤던 현빈이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칫하면. 네, 예. 얼굴로 보고 연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쵸? 항상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에서 봐왔던 현빈이란 배우의 모습이 모니터에서 보면서 민태구라고 생각하고 이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긴장을 놓치면 오히려 조금 이렇게 좀 긴장이 훨씬 떨어질 수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것도 힘들었고 특히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제한된 공간에서 주는 그 압박감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은 세트에서 저는 또 모니터실이라는 공간에서 모니터만 보면서 계속 상대 배우와 이제 모니터로만 연기를 했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아까도 빈 씨가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저희한테 되게 좋았던 영향을 미쳤던 건 만약에 이것을 따로따로 찍었다면 우리가 그만큼 생생하게 서로의 연기로 리액션이나 피드백을 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서로 동시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연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긴박한 그 정말 그 긴장감이 몰입감이 관객에게는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두 분은 또 그러기 위해서 그 연기를 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겠지만 현실 상황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새로운 랜선 케미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키워드 주시죠. 최고의 흥행입니다. 손예진 씨와 현빈 씨의 진짜 흥행 타율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엄청나죠. 최고의 흥행 타율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손예진 씨는 정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예쁜 누나이지 않습니까? 네, 어머 지금도 또 예쁜 저한테는 예쁜 동생인데 우리 현빈 씨한테는 예쁜 파트너. 그렇죠. 예. 네. 정말 예쁜 손예진 씨예요. 그 선보이는 작품마다 정말 계속 대박을 치셨고 예진 씨는 사실 남성분들뿐만이 아니라 여성 관객들에게도 선망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해적, 바다로 간 산적, 덕혜옹주, 비밀은 없다로 다수의 영화제에서 또 여우주연상을 휩쓴 경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런데도 이렇게 관객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다양한 작품에 다양한 역할을 늘 맡으시는 예진 씨가 참 고맙거든요. 근데 본인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늘 다양한 새로운 도전. 근데 일단 관객분들이
제가 나오는 영화에서 기존에 봤던 모습이나 캐릭터가 비슷하면 너무 지겨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저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은 되게 지겨운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배우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배우분들이 시나리오 어떤 영화를 찍었을 때 다음 작품은 그거랑은 조금 차별되는 캐릭터 그런 장르들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운이 좋게도 그 다음 작품을 다른 장르를 선택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능한 한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죠. 네. 네. 하지만 이제 하치훈 같은 경우는 진짜 예진 씨도 처음 도전하는 경찰의 이제 협상가 역할인데 강인하면서도 굉장히 또 섬세한 캐릭터예요. 그 부담은 없었나요? 이 역할을 맡기 전에? 부담이 있었어요. 일단 경찰이라는 그 직업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모습이 있고 처음으로 맡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경찰같이 보일 수 있을까? 협상가처럼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수 있을까라는 부담도 있었고, 이 영화가 12시간 안에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찍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같은 장소에서 그 세트장 모니터실에서 항상 앉아 있는 그 똑같은 자세로 극적인 긴장감의 그 어떤 그 상태가 점점 영화가 진행될수록 극대화되어 있는 그 긴장감과 감정을 똑같이 계속 점점점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막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그 캐릭터의 행동으로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정으로 그냥 이 대사로 감정선으로. 네,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것이 되게 에너지 소비도 많았고 되게 그리고 또 똑같은 대사 톤으로 하면 너무 지루해지니까 그런 미묘한 것들에도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쉽지 않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쉽지 않은 작업을 손예진 씨가 해냅니다. 예.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현빈 씨, 손예진 씨가 밥 잘 샀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가끔 맥주도 아니에요. 사주고. 네. 제가 다 얻어먹었어요. 네. 서로 샀군요. 아, 정말 훈훈해요. 현빈 씨, 그런가 하면 우리 현빈 씨는 공조, 꾼으로 작년 한 해만 1183만 명의 관객을 극장에서 만났습니다. 네. 예, 어마어마한 흥행 킹이신데 JK 필름과는 공조에 이어서 두 번째 만남인데 어떠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새로운 소재, 새로운 촬영 방법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낯선 것들이 많은데 워낙 JK 필름 같은 경우는 제작 노하우가 탄탄하다 보니까 믿고 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또 윤재영 감독님이나 아니면 이중석 감독님 두 분 다 이제 계속 영화를 하시면서 관객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흥행 요소들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이번 작품에도 잘 먹혔으면 좋겠네요. 전혀 반전의 이야기를 잘 될 겁니다가 아니라 네. 먹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정말 솔직하지 않습니까, 현빈 씨? 예, 지금 순간적으로 마지막에 눈빛이 민태군 줄. 네, 울 뻔했어요. 울 뻔했죠. 네. 자, 좋습니다. 그야말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섞여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리고 우리 이종석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분도 어마어마합니다. 국제시장의 조감독을 하셨고요. 히말라야 각색을 하셨어요. 그야말로 JK 흥행 사단이신데 협상의 매력 포인트 뭘까요, 감독님? 긴장감, 긴장감. 그리고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러닝 타임 동안 시계를 절대 볼 수 없는 쫀쫀한 긴장감과 영화 끝나고 나면 가슴에 남는 묵직한 감동. 감동이죠. 울림. 발음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전 감독이라고 들어서. 저도 감독이라고 그렇죠. 들었어요. 흥행 포인트가 네, 감독이다 네, 네. 들으셨죠? 예. 그럼 감동의 울림. 울림으로 바꿔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울림. 그러니까 두 캐릭터가 굉장히 상징적인 소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사용을 썼던 그 소품을 공수해 왔습니다. 자, 먼저 협상가 하채윤의 소품 준비해 주시죠. 바로 경찰 모자입니다. 참 잘 어울리죠. 자, 지금 모자를 쓰지 않은
우리 하채은의 모습이 스크린에 보여지고 있는데 손예진 씨 이제 모자까지 딱 들면 이제 완벽한 제복이 되는데 이 경찰 모자 영상 속에서 이 경찰 정복을 입고 계시는데 우리 손예진 씨가 예진 씨 예, 지금 많은 대화를 무슨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괜찮. 우리 둘이 얘기합시다. 예. 자, 현빈 씨, 저 제복을 입은 그 손예진 씨 모습은 어땠나요? 아유 뭐 예쁘시죠. 예쁜 네, 친구. 이제 얘기하시죠. 네. 자, 예진 씨,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경례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어설프면 영화 망하잖아요. 안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어설프지 않게 여기서 제대로 한번 보여. 야, 진짜 멋집니다. 역시 손예진 씨. 네. 자, 지금 모자를 딱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우리 하채은에게 경찰복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그 하채윤이라는 캐릭터가 영화에서 어떤 인질 상황에 투입이 돼요. 근데 거기서 인질과 인질범이 모두 다 사망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로서의 어떤 자괴감과 회의감이 들어요. 트라우마도 생기고 그럴 때쯤에 그 민택으로부터 협상 대상으로 지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실 경찰복을 더 이상 입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을 때 다시 경찰복을 입고 이 모자를 쓰고 민태구를 상대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채윤의 의지와 신념인 것 같아요. 이 모자는. 그렇죠. 네. 의지와 신념으로 뭔가를 네. 다시 시작하는 아 멋집니다 진짜 참 잘 어울려요. 이렇게 딱 손예진 씨가 입은 경찰복.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민태구의 소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직접 사용했던 무시무시하네요. 현빈 씨도 지금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바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빈 씨 겨누어 주시죠. 말요. 누구한테요? 잠깐만 저한테 하지 말고 앞쪽으로 옆이 더 좋긴 하겠네요. 아니, 옆을 그래도 뭐 예. 총을 겨눌 수는 없으니까. 예, 네, 살짝. 그냥 좀 들어가겠습니다. 옆쪽으로 한번 살짝 예. 정말 지금 의상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총 현빈 씨 민태구에게 총이란 뗄 수 없는 물건인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과거에는 이 총이라는 걸로 자기 목숨을 지키기도 했고 또 누군가를 죽이기도 했던 용병 시절을 보냈고 지금은 이거를 팔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이 협상 테이블 안에서는 상황상 내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협상가를 압박하기도 하는 또 도구이기도 해서 민태구한테는 총이라는 게 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그야말로 두 분 모두 진짜 상징적일 수밖에 없는 지금 소품이 무대 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현빈 씨 착착 감기는데요. 왜? 분해도 했었죠 전에. 그 전에도 쓰셨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토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손예진 씨와 현빈 씨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야기가 쫙 이어져 오는 마무리 질문이기도 합니다. 손예진 씨, 손예진에게 현빈이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뜬금없을 수 있지만 굉장히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적이자 동지 같아요. 적이자 동지 여러 가지 의미를 네, 내포하고 있네요. 영화에서는 적이거든요. 하지만 같은 배를 탄 또 우리 사랑하는 상대 배우이고 이 협상에 같이 함께 너무 열정을 많이 쏟은 나의 동료이기 때문에 동지. 하지만 영화에선 적. 네. 적이자 동지. 자, 시간은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현빈 씨 생각하셨나요? 현빈에게 손예진이란? 밥 잘 사주는 협상 잘하는 친구? 밥
잘 사주는 협상 잘하는 친구. 지금 굉장히 스스로 만족하는 표정이에요. 머리 어떻게 아팠어요. 이런 걸 어떻게 이런 걸 내가 조금만 짧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밥에서 끝났을 수 네, 있어요. 네. 밥 잘 사주는 협상 잘하는 친구. 좋습니다.